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묶음사 아카데미가 정식으로 런칭을 하였습니다. 무역사무원 과정, 관세사무원 과정, 그리고 물류사무원 포워딩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보더라도 유튜브를 보더라도 아니면 학원을 가더라도 무역사무원이나 관세사무원 과정은 교육이 많아요. 매뉴얼도 많고. 그런데 물류 포워딩 쪽은 그게 너무 힘듭니다. 포워딩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아무도 잘 안 알려주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묶음사 아카데미를 런칭할 때 포워딩 현직자를 모시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귀엽고 진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이제 오희정 대표님이신데요. 이제 정식으로 포워딩 과정까지 포함한 이제 묶음사 아카데미가 시작되면서 그 기념으로 묶음사 TV에서는 이제 현직자와 구직자들이 매우 많이 궁금해하는 이제 포워딩 실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와 함께 포워딩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워딩을 운영하고 있는 오희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제가 경력이 19년이나 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보면서. 저도 뭐 지나온 시간들이 있고 많이 경험을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저 너무 좋았고요. 이제 화주를 대신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근무를 하는 회사를 포워딩이라고 하고요. 그 포워딩에 근무하는 사람을 포워더라고 합니다. 제가 포워딩이 뭔지 모르는 분들한테는 설명해 주는 게 되게 까다로웠는데 어느 날 저희 사수분이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화물의 여행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너무 딱 맞는 말이어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포워더가 뭐야? 라고 포워딩이 뭐야?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화물의 여행사야. 사람 대신 화물을 운송시켜주고 화물이 운송이 잘 될 수 있게 그리고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운송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국제물류운송주선업입니다. 뭐 화물 모선을 스페이스를 구하고 뭐 이걸 운송해드립니다. 통관하고 뭐 운송도 해드립니다 라는 말은 보다는 그냥 화물의 여행사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너 어디서 일해? 그러면 보통 이제 물류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포워딩에서 일해. 뭐 포워더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포워딩과 포워더를 섞어 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워딩이라고 하면 그 회사를 좀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포워더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맞아요. 물론 섞어 써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죠. 네, 상관없어요. 그리고 포워딩에는 사실 그 직무라는 게 뭐 수출, 수입, 뭐 정산,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막연하게 뭐 포워딩에서 일해라고 하지만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너 어디서 일해? 그랬을 때 제조 회사에서 일해. 하지만 거기서 하는 일 많을 거거든요. 그럼 포워딩 내에는 어떤 직무가 있을까요? 포워딩에서는 오퍼레이션이 있고 영업이 있어요. 근데 오퍼레이션은 말 그대로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정말 이 화물이 제대로 운송이 되는지 통관은 잘 되고 있는지 핸들링을 해서 문제 없이 잘 화주한테 도착할 수 있게 하는 업무를 하는 업무 직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포워더에는 영업사원들이 따로 있는데 이 영업사원들은 로컬 영업을 해요. 실화주를 만나서 이 실화주한테 의뢰를 받고 저희한테 이제 오퍼들한테 의뢰를 하겠죠. 이 화물 있으니까 진행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포워더의 대표적인 직무들은 영업, 업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산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관리직이 있고요.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구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포워더의 퇴사율이거든요.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저도 주변에 이제 포워딩에서 근무하는 뭐 선후배 이제 동기들이 많은데 대부분 1년 차 아니면 10년 차거든요. 1년 안에 뭐 빠르면 한 달 안에 무슨 회전 초밥집도 아니고 우르르르 이제 퇴사를 하기도 하지만 또 오래 일하는 사람들은 또 10년 차가 돼요. 맞아요. 그럼 10년 차 이상 일하는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만족스럽다는 건데 또 막 1년 막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막 탈주를 하는 경우는 또 뭔가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포워더의 그 높은 퇴사율에 신입사원 탈주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돈이죠, 월급이죠,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한 달에서 1년 사이에 퇴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뭔가 자기랑 안 맞는 게 있다거나 뭐 조금 해보니까 적성이 안 맞는다거나 그래서 퇴사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 근데 대부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입사를 했는데 사수가 이상해. 그리고 나 이 일이 안 맞아. 이러면 그냥 뭐 빠르게 판단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조금 버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러려니 하고 조금 버티시면 어느새 1년이 10년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들 많이 견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저는 전공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입사를 했는데 사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임자도 없었고 그래서 전공자도 아닌데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이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맨 땅에 헤딩을 해가고 사고도 많이 쳐가면서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10년을 버틸 수 있는 건 어느새 내가 이런 걸 해결했다라는 성취감 그런 게 있으면 좀 버틸 수도 있어요. 어느 회사를 가거나 이상한 사람은 꼭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퇴사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이 성취감을 느꼈다면 좀 더 버티고 오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 관세 사무원도 동일한 게 화물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게 천천히 막 친절하게 막 아름답게 교육이 안 돼요. 지금 물건 들어오고 있으면 바로 신고해야 되고 내일 떠나면 바로 신고해야 되고 서류 줘야 되고 뭐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신 없거든요. 나 오늘 출근했는데 야 그거에서 수출해서 수입해서 야 그거 전화해봐.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직이잖아요. 근데 저희 그 고객님들은 일단 다 급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화이팅 뭐 이러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전화가 오면 화가 나 있으세요. 언제 신고되는 거냐 왜 안 되냐 그런 것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이제 퇴사를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걸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을 때 좀 마음이 편해지고 좀 더 이제 전문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사실 그 1년 차니면 10년 차라고 하는데 이제 10년 차가 되는 경우보다 1년 차에서 끝나는 경우가 조금 더 높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10명이 입사를 하면 뭐 3명은 10년 차가 되고 이제 7명은 1년 차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허리라고 하죠. 3, 4년 차가 귀해요. 맞아요. 그래서 3년 차, 4년 차 되면 이직 시장도 확 열리고 몸값이 많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저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포워더 3년만 버티면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 진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요즘 친구들은 좀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판단해서 발을 빨리 빼요. 그래서 저는 그냥 1년 안에 발을 뺄지를 정하고 아니면 그냥 뭐 2년 정도 업무 하다 보니까 많이 버텨봐야 2년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정도 버티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있어봐야 2년이고 3, 4년 차는 좀 버텼다 싶은 친구들이고 3, 4년 정도 일했으면 이 친구 뭐 좀 안 해 라는 말이 들을 정도로 그 정도 레벨이 되기 때문에 사실 포워더에서 3, 4년 차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누가 필요하면 경력직을 뽑고 싶다 그러면 3, 4년 차를 찾는데 없죠. 없어요. 진짜 없고 그리고 이게 없다는 걸 아니까 이 3, 4년 정도 버틴 친구들은 회사에서 뭐 연봉을 올려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기도 하고요. 업무가 편해지죠. 3년 차부터는. 그럼요. 알거든요. 이 프로세스를 다 알고 진짜 숨 쉬듯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렇죠. 네. 화난 고객님도 슉 맞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줄도 알고 고객한테 맞춰가지고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3, 4년 차들은 정말 귀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일을 좀 잘 한다라는 말들도 많이 듣게 돼요. 저만 해도 제가 직원이 필요하면 근속연수는 3, 4년부터 찾아요. 근데 정말 없고 이제 시작해가지고 버틸만 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면 3, 4년은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3, 4년 버티면 이제 본인의 스킬도 어느 정도 쌓였을 거고 점프한다고 하거든요. 자기 급여 올려가지고 점프하기도 좀 더 수월하고 근데 점프하실 때 이제 그거는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자가 판단이라고 하나요? 조금 생각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실력이 뭐 전바운드를 다 할 줄 안다던가 아니면 화주 응대 능력이 정말 수준급으로 좋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되면 어느 회사를 가셔도 3, 4년차 환영받으실 수 있고 그 정도면 연봉 띄어서 이직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 관세사무원과 사실 매우 공통되는 게 많은 게 저희 관세사 이제 업무를 할 때도 예를 들어 작은 관세사무소에서 이제 시작하면 첫날부터 수출 신고에 수입 신고에 정산에 환급에 혼자 다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제 못 버텨서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못 버텨서 이제 사실 급여도 좀 낮은데 일은 너무 많이 시키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육은 안 시키고 일만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규모 있는 이제 그런 대형 관세법인으로 가면은 뭐 수출팀, 수입팀, 요건팀, 환급팀, 뭐 FTA팀 이게 다 나눠져 있어서 업무는 좀 차근차근 배우는데 예를 들어 내가 1년 동안 수출 신고밖에 안 했어. 그러면 수출팀에 속해 있으면 혹은 나는 1년 동안 그 FTA밖에 안 했어. 그래서 이 전환이 잘 안 되잖아요. 대우는 좋은데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포워더도 조금 작은 데 가면은 첫날부터 해상 수출, 해상 수입, 항공 수출, 항공 수입 특송까지 정산까지 다 하잖아요. 이제 그게 좀 힘든데 급여는 뭐 초반엔 그렇죠. 이게 뭐야 좀 그런 게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3년 차부터 좀 오르지. 맞아요.
그렇다고 이제 또 큰 포워더를 가면은 그 대우도 좋고 다 좋은데 3년 동안 해상 수입만 해. 아니면 뭐 5년 동안 해상 수출만 해. 전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상 이직하려고 봤더니 뭐 이직의 폭이 좀 좁아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럼 대표님 생각에 이제 선택을 할 때 오늘의 나의 그 급여냐 네. 아니면 내년에 나의 이직이냐를 놓고 업무냐 돈이냐 사실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돈도 많이 주고 이제 교육도 잘 시켜주는 데도 있겠지만 뭐 그런 데 많이 없으니까요. 네. 자,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어떤 포워더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물류를 핸들링하는 측면에서 관세사무소랑 포워딩은 비슷한 게 정말 많고 그리고 규모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회사에서 시작하면 작은 회사는 기본적으로 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 해야 돼요. 뭐든지 닥치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배울 시간이 부족하니까 빨리빨리 좀 익숙해지라고 이제 푸시도 좀 들어오고 하기는 하는데 가끔 사수가 없을 때도 있죠. 있죠. 그러니까 있어요. 내가 입사하면 사수가 퇴사를 하죠. 맞아요. 아니 큰 회사도 그런 일은 많고요. 저도 큰 회사부터 시작은 했지만 사수도 없었고 전임자도 없었고 근데 어떻게든 다 방법은 있고 다 찾아가고 자기 할 탓이니까 작은 회사에서는 입사하면 그렇게 한 번에 많은 업무를 받는 걸 적응을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그걸 적응해서 자기의 그레이드가 올라가는 순간 이제 연봉이 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큰 회사는 해상 수출, 해상 수입 뭐 이렇게 수출 바운드, 수입 바운드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해상 수출 바운드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부킹하는 팀, SR만 내는 팀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만 한다고 일이 작은 게 아니라 하루 종일 SR만 내다가 하루가 다 가요. 그 정도로 일이 벅차고 많은데 SR만 내다가 나중에 여길 퇴사하고 다른 회사를 이직하려고 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어요. SR 전문가. 없죠. SR 전문가니까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 어디가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결국은 다 배우는 걸 추천을 해요.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하시던 다 배우시고 근데 이걸 다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곳은 규모가 큰 것보다는 조금 작은 곳이 한 번에 배우고 적응은 좀 힘들더라도 다 익숙해질 수 있는 건 좀 더 빠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표님 대기업부터 다 계셔 봤잖아요. 보니까 그래도 이제 포워더의 꽃은 자기 사업체를 가지는 건데 그렇죠. 해상 수출밖에 못 하는데 자기 포워더를 이제 자기가 회사를 이제 차릴 수는 없으니까 작은 데부터 꿈을 키워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인난을 보면은 작은 데들은요 그냥 포워딩 해상항공 수출입이라고 이제 쭉 적혀 있고요. 큰 데는 해상 수출팀에서 구합니다. 뭐 항공 수입팀에서 구합니다. 딱 나눠져 있어요. 맞아요. 그럼 한 번에 다 못 배운다라고 하면 보통 해상 수출, 해상 수입, 항공 수출, 항공 수입이 있잖아요. 어느 걸 먼저 배우고 어떤 순서로 배우는 게 커리어 관리에 좋을까요? 저는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어려운 것부터 뿌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네 바운드를 비교를 했을 때 해상 수출을 먼저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해상 수입을 배우면서 수출에 대한 반대편을 배우고 나면 항공 수출을 하고 나면 해상 수출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고 조금 더 간단하다고 느낄 정도로 업무가 좀 더 정형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항공 수입을 배우면 많이 익숙해지시는 분들이나 센스가 좀 있는 분들은 껌이네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포워더의 업무는 이제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시작은 이제 LCL 화물을 받아서 이제 FCL 화물로 바꿔주는 이제 콘솔 업무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옛날 포워더라고 하면 다 이런 콘솔 업무를 했지만 요즘은 이제 포워더가 워낙 이제 종합 물류 서비스다 보니까 FCL 화물도 당연히 취급을 하지만 LCL 화물을 받아서 이제 스스로 모으기보다는 전문 콘솔 업체한테 이제 넘기기도 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포워더는 스스로 이제 그 혼재 콘솔 업무를 하고 작은 데는 콘솔 업체를 이용하기도 하죠. 네. 그러면 선택할 때 이제 포워딩과 콘솔 업체가 또 다르거든요. 사실 사람들 다 똑같다고 하지만 달라요. 알아요. 그리고 이제 콘솔 업체가 아닌 분명 포워딩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업무가 콘솔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포워딩과 콘솔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포워딩은 말 그대로 국제 화물 운송 주선을 하는 곳이니까 수출부터 수입까지 물건이 잘 이동이 되도록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콘솔은 화물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채워서 저쪽 수입국에 보내주는 화물을 진행을 하는 거고 반대로 컨테이너를 받아서 창고에서 디베이닝을 해가지고 각각 화주한테 나눠주는 일까지 진행을 하는 거라 콘솔과 포워딩은 비슷한 듯 하지만 확실히 다르고 콘솔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테트리스인 것 같아요. 다르게 생긴 화물들을 어떻게 이 컨테이너 안에 버리는 공간이 작도록 잘 콘솔을 짜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 정리하자면 콘솔 회사는 아무래도 그 LCL 화물을 모아서 이제 테트리스처럼 합쳐야 되잖아요. 근데 콘솔 회사가 저희도 못 합쳤어요. 컨테이너 반밖에 못 채웠어요. 저희 그냥 취소할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콘솔 업체, 콘솔 회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클 수밖에 없고 대우는 조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업무의 폭은 조금 좁고 네. 포워딩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큰 포워딩일 수도 있고 작은 포워딩일 수도 있고. 네. 맞아요.